자, 썸네일은 똑같은데 어느 순간 옷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 옷이 달라진 건 왜일까요? 아까 전에 오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조금 보여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 팀이 박수를 못 받을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파이코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큰 틀은 만들어놨고 이 작은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이코 팀이 잡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바뀐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저찌 됐든 간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코인의 노드를 담당하고 있는 용코미터의 용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요, 파이 블로그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내용의 주제로 다시 살펴보면 파이 앱 스튜디오 가격 정책이 바뀝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파이코인에서 앱을 만드는 것은 외부 개발자죠. 이 외부 개발자를 우리는 바이브 코더라 부르고요. 파이코 팀이 바이브 코더에게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앱 개출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옆에 보시면 0.25파이가 있고, 그리고 밑에 기존 보조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 개발자에게 유지란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시행일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기존에는 앱을 생성하거나 앱 수정 한번 할 때마다 0.25파이만 파이코어 팀에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가 실제 AI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앱 생성하거나 수정을 할 때마다 0.25파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똑같이 바이브 코더가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AI 자원을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 기반의 앱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자격 충족 개발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앱 개발자들에게 0.25파이만 받았던 건데, 지금은 자격 충족 개발자에게만 기존 보조 가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0.25파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한 표준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똑같이 지금처럼 바이브 코더에게 지원해주고 많은 앱들이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어쨌든 사람들을 모으고 앱 개발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앱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실험의 반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앱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테스트 후에 방치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개발자 혼자만의 앱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이용하기 위해서 앱을 만든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지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스팸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광고성 스팸으로 만들 수 있는 앱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유틸리티로 이어지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이 굳이 이것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나오지 않는 앱이 많아지거나 개발자 혼자만의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스팸성이 있는 앱들이 만들어지면 실생활에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파이코어 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조금을 똑같이 주면 자원이 낭비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파이코인의 앱들은 경쟁에 있어서 더 좋은 품질, 그리고 더 좋은 앱들이, 더 품격 있는 앱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냐라고 보면
실제 사용자들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오니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개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 개발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실제 사용자겠죠.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앱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문자라는 앱이고요. 하나는 카카오톡이라는 앱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문자 앱을 사용할 건가요?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정답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앱의 실질적인 이용 기록을 보자는 거예요. 이 앱들이 다운만 받아놓고 방치되는 앱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의 예지가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도 파이코어 팀은 그 평가 기준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준을 다 넣어서 개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을 참고해서 유용한 앱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코어 팀이 바이브 코드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0.25 파이만 내도 되는 혜택은 한 번으로 종결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파이 앱 뿐만이 아니라 어떤 앱을 만들어도 지금 앱을 만들 때 0.25 파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앱 수정할 때마다 0.25 파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앱을 만들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이코어 팀이 그만큼 바이브 코드에게 지원했다는 부분이 사실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라는 앱이 있고요.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질문의 답을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카카오톡 앱을 선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톡 앱은 지금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라는 앱이 그냥 도태되고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격심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처음 탈락해도 실제 사용자가 늘어나면 다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겠죠. 자,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톡 앱의 편리성과 그리고 확대성을 본다 그러면 문자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죠. 뭐 문자가 UI가 보기가 좀 불편하거나 쓰기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은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간지러운지를 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자 앱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사용자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문자 앱도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어 팀에게 어떤 거를 데이터 재평가 해주세요. 우리 앱을 만들고 개선했습니다. 다시 평가해서 우리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문자 앱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카카오톡 앱보다 문자 앱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카카오톡 앱이 떨어지는 거고 문자 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자에 대한 앱들로 인해서 더 좋은 확대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카카오톡보다 문자 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경쟁의 구조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 카카오톡 앱은 또 가만히 있겠냐? 더 좋아지겠죠. 계속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 앱뿐만 아니라 모든 앱들이 그렇습니다. 이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 가격을 보시면 앱 생성, 수정에 필요한 AI 자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뿐만 아니라 AI로 앱을 만드는 모든 플랫폼의 구조가 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공식 확인입니다. AI 서비스 원가에 파이가 별도의 마진을 붙이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표준 가격에 정확한 파이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격에 필요한 최소 사용자 수가 몇 명인지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바이브 코더가 만든 수많은 앱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이브 코더가 8월 24일 전까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앱의 기능과 사용 편리성을 개선한다. 두 번째, 다른 파이오니어에게 앱을 공유한다. 세 번째, 실제 사용자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네 번째, 파이 커뮤니티의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은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앱을 만들고 더 품질 있는 앱을 만들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앱을 만드는 거는 많은 앱을 만들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높은 앱,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론은 파이 앱 스튜디오의 평가 기준이 이동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앱들이 나왔냐, 이게 중요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앱들이 품질 높은 앱들이 만들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당연히 앱 품질이 올라가게 됨으로 해서 앱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실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겠지만 당연히 홍보의 중요성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 당연히 운영도 잘해야겠지만 피드백을 받아서 이 개선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생태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의 플랫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파이코어 팀의 입장입니다. 자, 파이코인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앱을 만드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앱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조금 보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파이코인의 큰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이브 코더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품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젠 토큰, 그런 부분들이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이코인이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다림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있었던 1년의 시간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고 파이코어 팀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용거 컴퓨터의 용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